네, 이제 20세기 이후 근현대의 전염병과 연관된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던 이 호흡기 질환은요, 여전히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1918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을 감염시켰고요. 또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었죠.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망가진 세상을 한 번 더 초토화시켰고, 또 한국에서도 그때 3.1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는 노년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스페인 독감은요, 20, 30대 청년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당시 스페인 독감 덕택에 예방접종이나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훨씬 일깨운 계기가 되기도 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요, 1918년 10월 음악 잡지 뮤지컬 꾸리에라는 이 잡지의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리가 100여 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공감대, 어떤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이런 기사가 실려요. 시카고 오페라단의 순회 공연이 취소되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로 많은 콘서트홀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또 잡지의 다른 귀퉁이에는 이 스페인 독감의 틈새를 공략하는 이 홍보가 눈에 띄는데, 워낙 이제 공연장이 밀폐, 밀집, 밀접, 삼밀의 위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타서 인플루엔자 전염병에 걸릴 위험 없이 이 대규모 그랜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에디슨 추궁기의 홍보 문구였죠. 자, 이제 스페인 독감 그 투병의 체험을 담은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입니다. 이 사람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피해서 스위스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주하자마자 생계를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빠른 정착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당시 스위스는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워낙은 이 대규모 오페라로 청중을 사로잡고 싶었는데 그 대규모 편성 대신 단촐한 작은 편성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악가도 단 3명만 등장하고요. 이 기악 연주자도 오케스트라 대신 7명의 실내악단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사의 이야기라는 음악극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1918년 9월 스위스 로잔에서 초연한 직후에 이 작곡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연주 단원들이 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했던 이 순회 공연들, 연주 여행을 다 시작하기도 전에 모조리 취소되고 맙니다. 프로코피에프도 이 스트라빈스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러시아 볼셰이크 혁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프로코피에프도 역시 야심만만하게 4개월간의 연주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근데 프로코피에프도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해요. 투덜거리죠. 볼셰비키에서 탈출했더니 여기 뉴욕에선 스페인 독감으로 죽을 지경이다. 이 사람은 폴란드의 작곡가 시마노프스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리는데요. 독감에 걸린 와중에도 오페라에 몰두해요. 그래서 투지를 발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오페라의 스토리가 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위인 로저 왕의 일화를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일기장이 이렇게 써요. 스페인 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시칠리아의 드라마로 견뎌냈다. 이 사람은 헝가리의 국민주의 작곡가 벨라 바르톡입니다. 1918년 10월 3주 이상 스페인 독감으로 투병하면서 이기장의 이 질병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해요. 갑작스럽게 찌르는 듯한 통증, 작은 개미들이 귀 깊숙한 곳을 긁고 있다. 간지러워서 미칠 지경이다. 그 병상에서 이 스페인 독감과 싸우면서 기적의 만다리라는 곡을 작곡을 하는데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기괴한 잔혹극이고요. 또 그 악상도 히스테릭한 그런 어떤 신경직적인 악상이 전개가 되는데, 아마도 그 스페인 독감의 투병이 이 악상과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귀를 간질거리면서 신경쇠약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선율을 감상해 볼게요.
벨라 바르톡의 기적의 만다린, 그 시작 부분입니다. 네, 벨라 바르톡의 기적의 만다린 감상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히스테릭하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신경질적이고 듣는 사람이 다 기분 나쁘고 약간 불쾌해지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악기군이 날랄랄랄란 이 소용돌이 음영들을 계속 네. 연주하는데 이게 마치 작곡가가 느꼈다는 그 귓속을 파고들면서 이 찌르는 수만 마리 개미의 몸부림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작곡가의 신체적 고통이 투영된 곡입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 독감에 직접 걸렸던 작곡가들, 그 투병의 체험을 담은 음악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병에 걸린 건 아니고요. 그 곁에 있는 전염병 사망자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분노와 슬픔을 투영한 음악들을 만나볼게요. 다리우스 미오와 주온 코릴리아노의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리우스 미오는 프랑스 5인조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18년 프랑스에서 남미의 브라질로 순회 공연을 떠나게 돼요.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발이 묶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국가 간의 이동을 통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지 못한 채로 이 이국의 땅 브라질에서 맞닥뜨린 전염병의 공포를 미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관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짐수레가 던진 시체가 공동묘지에 켜켜이 쌓여갔다. 당시 미오는 목관 삼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이 소나타를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작곡 계기를 스스로 이렇게 밝히죠. 전염병 희생자를 위한 개인적인 헌사다. 보통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은 굉장히 화려하고 외향적인 피날레로 마무리하기 마련인데 그 미오는 이 곡의 사악장, 마지막 악장을 독특하게도 희생자를 기리는 장송 행진곡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장명도 보통은 뭐 알레그로 같은 템포나 빠르기를 표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장에는 감정을 담은 형용사가 등장을 해요. 이 프랑스어로 둘루르, 고통스러운, 괴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80년, 90년대에 유행했던 에이즈,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연관된 음악을 살펴볼게요. 주온 코릴리아노는 미국의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은 가까운 절친이 에이즈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그 분노와 좌절을 담아서 자신의 교향곡 1번을 작곡하는데 제목을 아예 에이즈 심포니라고 붙입니다. 시카고 심포니의 위촉으로 1990년 3월에 초연됐고요. 이 사람은 죽음의 공포, 이 분노에 저항하면서 독특한 리듬을 활용합니다. 이 악장에 등장하는 타란텔라 리듬인데요. 이 타란텔라 리듬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세디타는표의 빠른 춤곡으로 유행하던 그런 리듬이에요. 딴따단 딴따따따따따 딴따따따따단 이런 리듬인데요.
작곡가가 이 타란텔라 리듬을 선택했던 건 나폴리의 오랜 민간 신앙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타란텔라의 어원이요, 타란툴라, 독거미래요. 그러니까 독거미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겪고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옛날 나폴리 사람들은 이 독거미에 물렸을 때 와인과 따뜻한 고깃국을 섭취하고 또 타란텔라 춤을 열심히 추면 병이 낫는다, 이런 민간 신앙을 갖고 있었대요. 코렐리아노도 이 타란텔라 춤으로 에이즈를 치유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 절친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느낀 분노와 광기, 또 한편으로는 치유에 대한 희망을 담은 그 에이즈 교향곡 1번의 2악장 타란텔라를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나니까 춤은 대체 어떨까 궁금해져요. 네, 이 타란텔라라는 리듬을 활용해서 존 코릴리아노뿐만 아니라 쇼팽,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도 이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워낙 타란텔라 춤곡은 이 리듬의 템포보다 조금 더 느려요. 하지만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 셋 있다는 표에 민첩한 이 리듬형에 맞춰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는 광란의 춤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춤을 사람들이 즐겼던 거죠. 나폴리 사람들이. 자, 이제 드디어 코로나 시대의 음악을 만나볼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는 세상을 바라보는 음악적인 시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앞으로 끼치게 될까요? 감염병의 장애 속에서도 음악은 창의적인 어떤 풍성한 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0년 5월 독일 밤베르크에서 일어난 음악적 사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독일 밤베르크 심포니는요, 코로나의 상황을 반영한 그 음악을 창작을 했는데요. 희망의 반영이란 제목보다 이 부제가 더 흥미롭습니다. A Symphonic Answer to the Corona Pandemic.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교향악적 답변. 심포니로 어떻게 코로나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워낙은 그 초연은 콘서트 홀에서 연주장에서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집, 밀폐, 밀접, 이 산밀의 위험을 가진 콘서트 홀이기 때문에 이 밤베르크 심포니는 디지털 초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격리된 단원들 80여 명이 각자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연주 모습을 촬영하면 이를 다시 악단에서 취합해서 합성하고 편집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했던 거죠. 흥미로운 건 보통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주에서는 지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 제작에 동참한 비디오 아티스트 또 오디오 프로듀서 역할이 훨씬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위계까지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곡을 감상해 볼 텐데요. 중간 부분이 그 음악적으로나 아니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세계 지도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일본 요 지도에 퍼져나가는 모습부터 감상을 할게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펼쳐질 때 청각적으로도 악기들이 하나하나씩 불어나면서 음악용어로 크레센도라고 하죠. 이 음량과 악상이 격렬하게 상승하고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탐탐이라는 악기, 그러니까 목탁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그 탐탐 악기로 침묵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선 단원들이 돌연 악기를 내려놓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속삭이거나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절규를 하는데 단원들 자신의 모국어, 20개가 넘는 언어라고 해요. 전염병에 관련된 최신 유행어를 낭독하는 거죠. 봉쇄, 인공호흡기, 질병, 감금, 백신과 같은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그때 시각적으로는 화면에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난 그 기록들, 사진,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코로나를 겪은 경험의 공유, 격변기의 시대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관 앙상블의 어떤 따뜻한 선율로 다시 질병에 지친 이 마음들을 위로하게 되죠. 밤베르크 심포니의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교양학적 답변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800년의 기간 동안 이 감염병에 맞섰던 음악의 저항, 그 불멸의 음악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전염병이 인간의 삶을 옥죄올 때마다 음악이 몰두했던 그 주제적인 경향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멸, 죽음, 유한한 시간, 장례식, 슬픔 등의 뼈아픈 성찰이 유행이라도 타듯이 이 음표를 통해서 번역돼 왔던 거죠. 음악으로 팬데믹 시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